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랩의 CJ입니다. 날씨가 이제 정말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한강에 나가보니까 날씨도 굉장히 맑고 바람도 선선하고 풀도 막 초록 풀들이 많이 나 있어서 산책하기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근처에 공원이나 아니면 뭐 동네라도 한 바퀴씩 도시면서 바람을 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가을도 됐고 바람도 선선해졌으니까 부츠 특집으로 얼마 전에 나온 이지 데저트 부츠하고 데저트 부츠와 가장 흡사한 컨셉을 가진 신발이라고 할 수 있는 호카오네오네의 카하 모델, 곁다리로 나이키의 덕부츠까지 한번 세 가지를 보여드려 볼 테니까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고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부츠를 고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럼 제일 먼저 제가 일요일에 구매를 한 이지에서 나온 데저트 부츠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그 후에 카하나 나이키 부츠하고 조금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지에서 나온 데저트 부츠 두 가지 컬러를 일단 꺼내봤는데요. 컬러는 총 세 가지가 나왔어요. 오일 컬러가 있고 솔트 컬러 그리고 락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 오일 컬러 같은 경우는 짙은 갈색으로 되어 있고 솔트는 말 그대로 옅은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고, 락 컬러 같은 경우는 짙은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솔트하고 락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 제 개인 취향으로 락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락 컬러를 대표로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솔트 컬러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저트 부츠 같은 경우는 다른 이지 신발들과는 다르게 위쪽에 DSRT, BT, 데저트 부츠의 약자겠죠. 이렇게 글씨가 써 있고, 그리고 사이드에는 이지 데저트 부츠 메이드 바이 아디다스 삼선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모델명 YGY 데저트 부츠 어덜트로 되어 있고, 모델명 EG6462, 그리고 컬러는 락이라는 단어가 6번 적혀 있고요. 예,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지 홈페이지에서조차 반업해서 구입하라는 표기가 되어 있을 정도로 꽤 작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매장을 가서 275를 신어봤더니 굉장히 타이트하고 엄지발가락이 많이 눌리는 느낌이 있어서 반업을 해서 280을 구입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부츠의 크기가 있다 보니까 거의 정사각형의 박스로 되어 있고, 속지는 기타 이지와 마찬가지로 누런 종이 한 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일단 신발을 꺼내봤고요. 신발을 처음 꺼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느낌은 상당히 묵직하다, 꽤 무거운 느낌이 강해요. 사실 이 정도 쉐입을 가진 신발이 이 정도 무게 나가는 게 당연한 거겠지만, 비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카하나 토르하이 같은 경우는 비슷한 사이즈를 비교했을 때 훨씬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무게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경쟁 상대들보다 조금 단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되게 묵직하고 신발의 컨셉에 맞게 굉장히 투박한 느낌이면서 조금 디자인적으로는 심플한 느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예, 먼저 이렇게 톱박스 부분을 보시면 스웨이드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손자국이 나는 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손자국이 나는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스웨이드 가죽으로 되어 있고, 디자인은 뭔가 이렇게 삼지창의 느낌이 나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눈으로만 봤을 때는 좀 거친 느낌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실제로 만져보면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신발끈이 시작하는 부분까지 이 스웨이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톱박스의 윗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다른 느낌의 가죽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도 스웨이드 가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질감의 가죽이 전체적으로 뼈대를 이루고 있고, 그 위에 이 스웨이드 가죽이 덧대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두 가죽 다 만져보면 상당히 부드러워요. 질감은 보이는 거하고는 다르게. 쌍 옆면으로 넘어가면, 예, 토박스의 사이드면에는 이렇게 토박스와 미드솔을 연결해주는 부위에는 고무 소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아무래도 신발의 컨셉에 맞게 조금 거친 환경에서 신발을 신고 활동을 하더라도 내구성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구성을 한 게 아닐까. 예, 웬만한 뭐 돌이나 시멘트에 긁히더라도 신발을 잘 보호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고무 소재로 구성을 해놨네요. 이 고무 부분은 토박스 옆면에서 시작해서 신발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한 바퀴가 둘러져 있고요. 가피의 기본 소재는 전체적으로 메쉬로 되어 있는데, 메쉬의 느낌이 락 컬러하고 오일 컬러는 같은 느낌의 메쉬로 되어 있는데, 솔트 컬러 같은 경우는 이 메쉬의 느낌이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컬러에 따라서 이렇게 메쉬의 느낌이 조금 다르게 했다라는 것도 조금 재밌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가피의 기본은 메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기본 골격은 제가 톱박스에서 보여드렸던 부드러운 느낌의 스웨이드로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게 보이고요. 이 부분은 약간 다르게 마감을 한 가죽으로 또 이렇게 한 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둘러져 있고요. 다른 신발에서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나의 톤을 가진 가죽을 사용을 했지만 그 가죽의 마감에 있어서 조금씩 다르게 처리를 함으로써 디자인적으로 보는 재미가 있게 구성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끈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동그란 스웨이드 가죽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구성을 해 놨고요. 아무래도 부츠 같은 경우는 발하고 굉장히 밀착을 시켜서 착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중으로 가죽을 덧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뒤꿈치의 옆면을 보시면은 특히 이 뒤꿈치 부분에 메쉬가 많이 쓰였는데 사실 이렇게 가죽이 많이 안 들어가 있고 가피의 대부분이 메쉬로 되어 있음에도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유는 이 미드솔하고 아웃솔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봐도 미드솔하고 아웃솔을 합쳐서 두께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단단한 고무를 써서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뒤꿈치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굉장히 매끈한 느낌을 주는 스웨이드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토박스에서 봤던 그 거친 느낌의 스웨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싹 뒤로 돌아오면 거친 느낌의 스웨이드 가죽이 뒤꿈치 중앙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거친 느낌의 스웨이드가 이 데저트 부츠의 전체적인 컨셉하고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꿈치에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히 옆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경사가 상당히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신발을 오랜 시간 신어보지는 않았지만 잠깐 시착을 했을 경우에 뒤꿈치를 잡아주는 느낌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경사가 기울어져 있는 게 그런 느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옆면을 한번 살짝 다시 보여드리면 이 미드솔이 있고 그 위에 고무가 있고 그 위에 매끈한 스웨이드 가죽이 있고요. 그 스웨이드 가죽 안쪽에는 디테일하게 가죽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마감 기법인데 이런 식으로 파이핑이 되어 있어요. 가격이 다른 이지들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신발의 어떤 마감이나 내구성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방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꼼꼼하게 처리를 해 놓은 게 보이네요.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끈은 신발의 전체적인 컬러와 잘 어울리는 짙은 베이지 느낌의 우동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혀의 가운데 부분에는 스카치가 한 줄이 들어가 있고요. 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체적인 가피와 통일되게 메쉬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미드솔 뒤꿈치 부분의 미드솔이 상당히 두꺼워 보이긴 하는데 사실 신발을 신었을 때 발바닥이 닿는 부분은 한 이 정도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라고 치면은 한 4cm 가까이 되는 그런 높이로 키높이 효과가 있을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굉장히 두꺼운 미드솔로 구성이 되어 있고 토박스 쪽으로 가더라도 앞꿈치도 상당히 두꺼운 두께로 되어 있어서 키높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미드솔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신발을 신었을 때 어딘가에 올라가 있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미드솔의 디자인은 상당히 좀 심플한 느낌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약간 물결 치는 듯한 라인을 하나 넣어줘서 미드솔과 아웃솔을 확실하게 구분해주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발의 아웃솔을 보시면은 일단 가운데 삼성하고 아디다스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요 양쪽에는 약간 빗살 무늬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 이 부츠에서 사실 가장 특이한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 아웃솔 부분이에요.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도 충분히 신을 수 있지만 그립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츠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아웃솔의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디자인을 해도 그립력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 신발은 그렇게까지 트레킹이나 하이킹, 산을 걷는 정도의 그런 부츠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다른 부츠들에 비해서 굉장히 심플한 이렇게 봤을 때 가로로 그냥 라인만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지 데저트 부츠의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부츠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스니커즈를 봤을 때도 이렇게 심플하게 아웃솔의 패턴이 디자인이 된 신발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솔을 한번 꺼내 볼게요. 인솔은 분리가 잘 되게 되어 있고 인솔의 윗면은 아디다스 삼성 로고 이지 오솔라이트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데 윗면의 질감이나 바닥면의 컬러나 패턴으로 봤을 때 이지 700에 쓰인 인솔하고 동일한 인솔을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두께 면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디자인에서도 EG700의 인솔과 굉장히 흡사한 디자인을 가진 인솔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이 안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혀가 신발하고 일체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도 밴드가 있고 반대쪽에도 이렇게 밴드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활동을 하고 방향 전환이 심한 활동을 하더라도 혀가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효과는 굉장히 잘 막아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여드린 김에 신발 안쪽을 다시 보여드리면 발목 부분에는 이 내피 쪽에도 가죽을 한 장 더 떼놔서 신발끈을 꽉 묶더라도 이 직물 소재로 된 내피가 쉽게 손상이 되지 않게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것도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발의 내피는 직물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상당히 두툼한 쿠션이 발목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신발을 신었을 때 발목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신발끈을 꽉 묶더라도 발목은 잘 고정을 해주면서 불쾌감은 굉장히 적게 해줄 것 같은 그런 구성의 쿠션이 들어가 있네요. 이 미드솔 부분은 사실 만져보면 손으로 눌렀을 때도 이렇게 쏙쏙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말랑말랑한 소재로 되어 있긴 한데, 이 밑에 이 아웃솔 부분은 돌덩이처럼 굉장히 딱딱한 고무로 구성을 해놔서 직접 신발을 착용을 했을 때 쿠셔닝이 어떨지 이따가 시착을 해보겠지만, 아무리 미드솔이 말랑말랑하다고 해도 아웃솔이 이렇게 두껍게 딱딱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걸을 때는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실착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느낌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지 데저트 락 컬러를 일단 살펴봤는데요. 살펴본 느낌으로는 전체적으로 화려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기본에 굉장히 충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디자인을 떠나서 마감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신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튼튼해 보여요. 신발이 무게도 무게고 디자인이 주는 느낌까지도 상당히 튼튼한 느낌이어서 이지 신발들 중에는 가장 맘 놓고 막 신어도 되는 신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락 컬러는 이 정도로만 살펴보도록 하고, 솔트 컬러를 한번 꺼내서 혹시 컬러 말고 다른 부분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트 컬러를 꺼내봤는데요. 처음 딱 꺼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신발 끈인 것 같아요. 신발 끈을 보시면 락 컬러 같은 경우는 우동끈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솔트 컬러 같은 경우는 운동화에 많이 쓰이는 그런 형태의 끈을 사용한 게 눈에 띄네요. 신발 끈까지 이렇게 차이를 둘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피에 쓰인 메쉬를 보시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락 컬러의 메쉬가 구멍이 더 크게, 뼈대가 조금 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솔트 컬러에 쓰인 메쉬는 직물의 느낌이 있는 그런 패턴의 메쉬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굳이 이렇게 메쉬의 패턴까지도 다르게 구성을 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메쉬의 패턴이 많이 다르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솔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옅은 그레이 톤을 바탕으로 해서 신발 끈이나 메쉬 부분은 약간 민트색이 좀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을 가진 컬러로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놨네요. 솔트 컬러도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지 500대도 그랬지만 밝은 컬러를 가진 이런 스웨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 됐을 때 굉장히 눈에 잘 띄기도 하고 세척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쁘지만 실착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꺼려지는 측면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쁘긴 하지만 솔트 컬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역시나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쁜 컬러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보시면 한 번에 컬러가 비교가 잘 되시겠죠. 두 가지 컬러 다 개인 취향이겠지만 저는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실착을 할 때는 락 컬러,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솔트 컬러가 이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이지 데저트 락 컬러하고 솔트 컬러를 한번 살펴봤고, 차이점도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끈 컬러하고 메쉬의 패턴이 조금 다른 거는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컬러에 있어서만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이지 데저트까지는 한번 보여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지 데저트하고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호카오네오네, 그 중에서 제가 토르 울트라 하이도 있고 카하도 있긴 한데, 이 락 컬러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인 카하 탄 컬러를 꺼내서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무게에 있어서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명은 호카오네오네 에엄스카이 카하라고 되어 있고, 모델 넘버가 1099637 DOTN으로 되어 있네요. 카하 같은 경우는 제 정 사이즈 275로 구입을 했고요.
네, 일단 신발을 꺼내봤는데 이 카하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리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 모델을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리뷰한 컨텐츠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카하 같은 경우는 신발을 처음 꺼냈을 때 신발의 사이즈에 있어서는 카하 모델이나 이지 데저트나 거의 비슷한 크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신발을 들었을 때는 무게적인 측면에서는 카하가 월등히 가벼운 것 같아요. 예, 무게 얘기가 나온 김에 일단 무게 먼저 한번 재볼게요. 이지 데저트가 653g. 제가 지금까지 무게를 측정한 신발 중에 가장 무거운 신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653g이 나오고요. 카하 같은 경우는 552g. 650g 대 550g 100g 차이긴 한데 실제로 손에 들어봤을 때는 그 무게 차이가 상당히 크게 느껴져요. 예, 650g 대 550g 사실 100g 밖에 차이가 안 날 거라고는 생각은 못 했는데 그 100g 차이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네요. 이지 데저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손에 들고 있으면 상당히 부담이 느껴질 정도로 무겁고 카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들고 있어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무게로 느껴지는데 정확히 무게를 측정해 보니까 100g 정도 무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사실 이 카하 모델 말고 토르 울트라 하이 블랙 컬러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조만간 디테일하게 단독으로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게 측면에 있어서는 카하 모델이 이지 데저트보다 100g 정도 더 가볍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웃솔의 디자인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아래쪽이 카하고 위가 이지 데저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이런 하이킹, 등산화로 나오는 신발들이 보통 이렇게 조금 다양한 지형에 적합하게 그립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패턴들을 많이 사용하기 나름인데 이지 데저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으로 구성을 해놨다라는 거. 비 오는 날 대리석 같은 그런 매끄러운 표면을 걸을 때 조금 미끄러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너무 패턴이 단조로워서 이거는 실착을 해서 한번 걸어보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꺼낸 김에 전체적인 디자인의 느낌도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가 이지 데저트, 아래쪽이 카하, 신발의 바깥쪽은 이런 느낌, 신발의 뒤꿈치는 이런 느낌,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 예, 디자인은 뭐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각자 나름대로 개성이 있긴 한 것 같지만 조금 더 기능적인 부분을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본격적으로 하이킹, 트레킹에 최적화된 신발은 카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뭐 워낙에 트레킹이나 하이킹 뭐 이런 거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게 더 편하시다,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리뷰를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하이킹이나 트레킹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디자인 쪽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적합한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네요. 어디까지나 저는 그런 활동하고 별로 상관이 없고 디자인 쪽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변의 전문가에게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예, 카하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나이키에서 나온 덕부츠를 한번 꺼내서 디자인의 느낌이나 무게적인 측면에서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이키 에어포스 원 덕부츠 모델인데요. 제가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몇 번 신어서 새거 상태는 아니라는 거, 조금 지저분한 상태로 보여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덕부츠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고 기능성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방수가 되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 신는 용도로 구입을 한번 해봤는데, 신어보니까 무게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보온의 측면에서도 조금 효과가 있는 신발이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착용을 했어요. 이번 겨울에도 아마 많이 신을 것 같은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아마 정가는 17만원, 18만원 정도 하겠지만 저는 할인을 많이 해서 구입을 해서 10만원대 중반 아니면 초중반 정도에 구입을 한 것 같아요. 그 정도 가격대라면은 이 덕부츠도 굉장히 기능성이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만족스러운 신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뭐 이지 데저트나 카하 같은 본격적인 부츠가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런 에어포스 원 덕부츠도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살짝 보여드리면, 일단 토박스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는 고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신발의 측면을 보시면 이쪽은 나일론 소재를 이용해서 패딩처럼 구성을 해놨어요. 이렇게 스티칭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 패딩하고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죠. 가피의 중간부터 뒤꿈치까지는 스웨이드 가죽을 이용해서 마감을 해놨고, 수시는 이렇게 검은색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신발끈은 우리가 등산화에서 많이 보이는 우동끈인데 검은색 줄무늬 패턴이 들어가 있는 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신발끈 묶는 부분도 등산화에서나 많이 보이는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웃솔도 그립력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미드솔 같은 경우는 손으로 눌렀을 때도 상당히 탄력이 느껴지는 그런 소재로 구성을 해놔서 일상화로 신기에도 굉장히 부담 없이 좋은 신발이라는 생각이고, 제가 이 신발을 신고 등산은 가보진 않았지만 신발의 전체적인 디자인으로 봤을 때 그렇게 거친 등산이 아니라면 가벼운 등산 코스 같은 경우는 소화를 할 수 있는 신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 나이키 덕부츠 같은 경우에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키 덕부츠 같은 경우는 443g이 나오네요. 네, 이지 데저트가 650g대, 카하 같은 경우가 550g대, 그리고 나이키 덕부츠가 450g대. 이거에 비해서 이게 한 짝당 200g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일상화로 쓰면서 기능적인 부분도 크게 빠지지 않는 덕부츠도 부츠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구입한 가격은 이지 데저트보다 거의 반 정도 가격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오늘 이지 데저트 부츠, 카하나 나이키 덕부츠하고도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사실 매장에서 처음 보고 잠깐 그냥 시착만 했을 때는 너무 무겁고 신발을 신었을 때 보드화나 스키 부츠를 신는 그런 느낌이어서 카하보다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지 데저트를 실착을 해서 착화감이나 쿠션에 있어서 어떤 느낌을 보여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지 데저트 부츠 락 컬러를 신고 있고요. 사이즈는 이지서플라이.com에서 권장하는 대로 반업을 한 사이즈 280은 신고 있습니다. 제 정 사이즈는 275고요. 제가 275도 한번 신어봤거든요, 정 사이즈로. 근데 정 사이즈로 275를 신으면 엄지발가락이 상당히 찡겨있는 느낌이 강해요. 발볼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발 길이에 있어서 조금 엄지발가락이 디자인적으로 확인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토박스 부분이 상당히 낮은 그런 쉐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 사이즈로 신을 경우엔 엄지발가락이 많이 눌려있는 그런 느낌이 강해서 필수적으로 반업 아니면 그 이상 1업까지도 하셔야 편안한 착화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신발을 처음 신을 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혀 부분이 양쪽으로 밴드로 가피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신발을 신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고, 두 손을 이용해서 아니면 구두 주걱을 이용해서 신어야지 조금 편하게 신을 수 있을 정도로 발이 신발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편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신발을 신고 나면 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 볼이나 길이 면에서 그렇게 여유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굉장히 딱 맞는 그런 사이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타이트한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냥 발을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느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베이퍼맥스 플라이니트 모델을 제가 280을 신는데 그 모델을 신었을 때처럼 발을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있는 느낌이 강해요. 특히나 뒤꿈치 부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뒤꿈치가 안쪽으로 굉장히 급한 경사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발목을 잡아주는 느낌도 상당히 타이트해요. 굉장히 발목도 꽉 잡아주고 있고 발볼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있고, 길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크게 여유가 느껴지지 않게 딱 맞게 잡아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타이트한 느낌을 주는 착화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신발과 발이 일체가 되는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발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게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업 정도 하셔야 조금 편안한 착화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이즈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별로 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신어보시고 본인의 발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흰슬립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신발 끈을 제일 끝에 구멍 2개는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체결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발목 부분까지 신발 끈을 다 사용을 한다면 조금 더 향상이 되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걸어보면 흰슬립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발 뒤꿈치가 살짝 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 부분은 신발끈을 끝까지 사용을 한다면 힐슬립 부분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일상적으로 신으실 때 신발끈 구멍을 끝까지 사용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묶으신다고 해도 일상적으로 뭐 생활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힐슬립의 정도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쿠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드솔까지는 상당히 부드러운 소재의 고무로 중창이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아웃솔이 굉장히 단단한 고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쿠션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신발을 신고 뒤꿈치에 하중을 실었을 때, 앞꿈치에 하중을 실었을 때 이런 경우에도 쿠션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뒤꿈치에 하중을 실었을 때는 뒤꿈치 부분이 휘어지는 느낌은 많이 들지만 미드솔에서 느껴지는 쿠션의 느낌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걸을 때는 그렇게 쿠션이 많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느낌의 쿠션을 가진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등산이나 하이킹, 트레킹을 잘 안 해서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금 단단한 느낌의 쿠션이 등산할 때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등산 전문가이신 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좋겠네요. 일반적인 스니커즈와 비교했을 때는 쿠션에 있어서는 조금 단단과 딱딱의 중간 정도, 그 정도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위에서 보는 느낌은 이지 500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발목 부분이 상당히 높게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걸을 때 그 발목 부분이 저의 발목을 간섭하는 느낌이 조금 이질감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스키 부츠를 신고 그냥 땅을 걸을 때 그런 느낌하고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지에서 나온 부츠는 제가 이번에 처음 신어보는 건데, 호카오네온의 카하나 토르 울트라 하이 모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사실 그 두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신발을 신었을 때 콘코드보다 더 편하다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상당히 편안하고 안락하고 쿠션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지 데저트 부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편안한 느낌은 아니고 스키 부츠 같은 약간의 이질감이 있는 그런 척화감을 보여주는 부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하시고 실제로 착용을 하셔서 직접 느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이지 데저트 부츠 락 컬러의 시착 리뷰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360도로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 리뷰까지 보고 오셨고요. 제가 호카오네온의 카하나 토르 울트라 하이를 신었을 때는 이 정도로 조금 부담스럽거나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척화감은 아니었는데, 이지 데저트 부츠 같은 경우는 신발을 신고 가만히 있을 때도 그렇고 신발을 신고 걸을 때 크기에 있어서, 무게에 있어서, 아니면은 신발의 쉐입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질감이 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지 데저트 부츠의 디자인이나 브랜드가 좋아서 이 신발을 사시겠다는 분들은 뭐 그냥 사시면 되시겠지만, 기능적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호카오네온의 카하나 토르 울트라 하이 하고 이 데저트 부츠를 고민을 하신다면은 꼭 한번 신어 보시기를 추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트레킹이나 하이킹을 할 때 기능적인 그런 느낌은 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신발을 신어본 느낌으로는 카하나 토르 울트라 하이가 더 편안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꼭 한번 신어 보시고 본인의 취향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은 가을을 맞아서 부츠 특집으로 이지 데저트 부츠를 중심으로 호카오네온의 카하 그리고 나이키의 덕부츠까지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사실 뭐 어떤 신발을 신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가족분들이나 애인분들하고 정말 피톤치드가 듬뿍 나오는 산속을, 그렇게 뭐 험한 산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뭐 만만한 경사를 가진 그런 산을 산책하듯이 한 번씩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평소에는 저도 뭐 어디 산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데, 이렇게 부츠를 한 번씩 신어보면 이런 신발도 있으니까 산이나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런 부츠 하나 신고 조만간 가까운 산이라도 한번 가서 산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런 시간 한 번씩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더 이쁜 스니커즈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아이랩의 CJ였습니다. 부츠.